수용의 원칙으로 가서 보시면 수용의 원칙, 자 빠르게 봅시다. 지금 수용의 원칙 그래가지고 자 1번에 구분 수용, 2번에 분리 수용, 3번에 독고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구분 수용 봅시다. 구분 수용이란 개념은 자 구분한다. 뭐를 구분한다? 시설을 다르게 구분해서 수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시설을 다르게 구분해서 수용한다. 그래서 보시면 수형자, 형의 지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얘네들은 자 형의 지평을 받고 있으니까 교도소에 수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다시 나이에 따라서 19세 이상과 19세 미만으로 나눠서 19세 미만이면 뭐야? 소년, 어린 놈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년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이고 19세 이상은 성인이니까 성인 일반 교도소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또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구치소에 집어넣는 게 원칙입니다. 사형 확정자는요,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도소나 또는 구치소에 집어넣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경우고 이제 예외를 봅시다. 예외를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문제는. 자, 수형자 교도소에 집어넣는 게 원칙이죠.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수형자를 예외적으로 구치소에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다? 대표적으로 자, 구치소에서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건 몰라도 돼요. 실제로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은 구치소가 미결 수용자들이 수용되는 곳이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이 구치소에 수형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뭘 위해서? 필요할 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 기억. 반대로 자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교도소에도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앞글자를 이제 글자를 하나씩 따서 소정방이라고 외워야 돼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원칙 부분은 그렇게 잘 물어보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문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예외를 기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수용자의 경우 19세 이상이면 교도소, 19세 미만이면 어린 놈이면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19세 미만이어서 자 소년교도소에서 자 집행을 받다 보니까 어느덧 19세가 된 거야. 자 소년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가 19세가 됐어.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 19세 미만이어서 소년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가 19세가 됐으니까 19세 이상이잖아. 그러면 일반 교도소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원칙. 근데 그게 원칙인데 자 여기도 예외죠. 예외. 19세가 됐지만 넘었지만 자 23세가 되기 전까지 어디?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구분 수용에 관한 얘기. 두 번째, 분리 수용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 분리라는 표현이 뭐다? 서로 간에 접촉을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성 수용자하고 여성 수용자 분리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자, 구분 수용의 원칙에서 자, 시설을 다르게 수용하는 구분 수용의 원칙인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원래 구치소에는 미결 수용자들이 수용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형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뭘 위해서 필요한 경우?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면 구치소란 곳에 원래 수용되는 미결 수용자와 취사 등의 작업에 필요가 있어서 수용되는 수형자가 같은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이 둘을 분리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 수용.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 수형자하고 미기율 수용자를 같은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또는 19세 이상과 19세 미만 어린 놈들을 같은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분리 수용입니다. 세 번째 수용의 원칙은 독고 수용이죠. 독고 수용의 원칙. 자, 독고 수용이 원칙이에요. 1인 1실이 원칙이란 말이야. 다만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그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이 가능한 경우가 뭐다? 이걸 부족, 보안, 교사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의 원칙에서는 원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외 부분을 더 많이 물어본다는 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독고 수용의 원칙, 자, 독고 수용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우상 독고 수용이라는 게 있고 개호상 독고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우상 독고 수용은 낮에는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휴업일은 뭐예요? 휴일, 그죠? 주말 또는 야간에는 혼자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처우상 독고수용입니다. 이거하고 개호상 독고수용은 쉽게 말하면 얘네는 이 개호상 독고수용의 대상이 되는 애들은 조금 위험도가 있는 애들,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함께 생활하게 되면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죠? 독거 생활을 하게 합니다. 다만 자, 예외를 잘 물어본다 그랬죠? 개호상 독고 수용의 경우에도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수사, 재판, 운동, 목욕 등의 경우입니다. 수사, 재판, 뭐야?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간단 말이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 근데 개호상 독고 수용이니까 항상 독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검찰청 가는 버스에 걔 혼자 타고 있어야 돼. 그죠? 법원 가는 버스에 걔 혼자 타고 있어야 돼. 운동할 때 그 넓은 운동장 지 혼자 써야 돼. 목욕할 때 목욕탕에서 지 혼자 노래 부르면서 혼자서 룰루랄라 떼밀고 있어야 돼.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하나 할게요. 이 개호상 독고 수용자들은 뭔가 좀 위험도가 좀 있는 애들이니까 수시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걸 시찰이라고 불러요. 수시로 들여다봐라. 혹시 이놈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봐라. 이때 수시로 해요. 그죠? 정기적으로 아닙니다. 수시로. 그리고 홍고 수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거는 이따가 조문을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그 수용의 원칙 부분 텍스트를 좀 보도록 합시다.